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윤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그러니까 7월 10일 16시에 제가 보고하는 사건, 총 신건이 19건 플러스 9건, 28건이에요. 그 다음에 속행사건 18건, 총 46건이죠. 46건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한번 이모저모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신 파산 트렌드이기 때문에 도산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잘 파악을 해서 관제인 조사가 어디에 조사에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환가 트렌드, 채무자들 입장에서 뭔가 주의해야 될 거, 그다음에 어디 부분에서 이제 환가를 많이 당하는지 그런 어떤 경향을 좀 알 수 있게끔 제가 이거를 좀 찍어봤습니다. 일단 4월 13일 날 19건 선고받은 거고요. 이거는 이제 7월 10일이니까 한 3달 걸렸죠. 그래서 이렇게 쟁점이 없는 거는 다 폐지 면책입니다. 관제인이 조사를 해서 아무리 식구 찾아봐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런 건 예납금도 기본 30이죠.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 좀 유의할 게 뭐냐면,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조사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면책입니다. 면책 의견인데 채권자 송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좀 많으신 분이죠. 목록을 이제 6월 18일이니까 얼마 안 됐죠. 한 2, 3주 전에 수정을 해서 이거 채권자들한테 송달이 다 돼야지 법원에선 쉽게 면책을 해줍니다. 그 채권자에 대한 송달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송달을 안 해주면 면책에 대한 어떤 의견에 대한 기회를 박탈한 걸로 보기 때문에 절차의 적법성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송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차 보장 관련해서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속행 신청, 화해 모색. 이거는 이제 차량을 은닉이라기보다는 이제 차량 은닉과 보험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화해를 좀 시도하는 사건입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요 사건은 채권 조사기일을 지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압류예금을 채권자가 파산 신청 전에 1230만원 정도를 압류를 해서 압류예금 185만원 빼고 1050만원 정도를 파산재단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들한테 일단 국세하고 조세, 세금하고 4대 보험료를 먼저 내고 남은 게 있으면 채권자들한테 돈 돌려주려고 하는 사건입니다. 압류예금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1년에 한 건 정도는 없지만 간혹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세 개의 사건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바로 면책입니다. 송달도 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은 속행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면 보험 해약 환급금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혼 재산 분할. 본인이 갖고 있는 집을 채무가 과도한 상태에서 배우자한테 이혼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화해 계약을 좀 시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속행 신청한 건데요. 보험 해약 환급금이 조금 일부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화해를 완료했고요. 이건 세금만 내고 바로 종료를 할 예정입니다. 요 세 개는 폐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채권자 송달이 좀 안 된 게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거는 이제 충북 보은에 있는 땅을 이제 세금 체납이 돼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세무서에서는 전자 그 내역에는 체납 처분이 안 나오고, 근데 일단 이 사람의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체납 처분은 돼 있었거든요. 2018년도에. 그러니까 전산에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제 시효가 소멸 안 된 거를 다시 뒤집어 내면 세금이 살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담양에 있는 노는 상속 협의 분할을 해서 500만원을 화해 완료했고요. 다만 이제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에 대해서 자세한 어떤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과거에 수원에서 파산회생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기각당했습니다.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제 그 소득을 그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이제 받았죠. 수령했죠. 은닉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신고해서 이제 추심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추심할 게 없다. 상대방 제3 채무자는.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추심할 게 있다 그러면 신보에 돈을 줘야 되고, 추심할 게 없는데 없는 과정 속에서 그거를 이제 실토를 할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줬냐? 채무자한테 직접 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배우자 및 자녀 명의의 그 계좌에 송금을 해서 일종의 은닉을 한 겁니다. 급여라든가 이런 거를, 컨설팅료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문제가 되고요. 이제 향후 이분이 어떻게 할지, 왜냐면 배우자 명의로 이제 부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가. 그래서 화해를 할지, 뭐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좀 시세가 많이 나가는 동네는 아니지만 좀 적절한 금액으로 화해를 하면 신부에서도 놔주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취하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모친, 제가 뭐 한번 자세하게 얘기할 때도 있겠습니다만, 파산 신청을 한 다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파산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 전에 상속이 개시된 거죠. 신청 후 선고 전. 이런 경우는 이제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한정 승인 효력이 있고, 어머니의 그 상속분을 받아서 자기 그 채권자들한테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00만원을 1741만원인데 몫이 7분의 2, 6천만원에 대해서 1741만원인데 700만원은 좀 뭐 경제적 형편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1000만원을 파산재단이 지급받는 걸로 화해를 하고 이제 면책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이제 채무자가 과거에 사업을 하시던 분이라서 세금만 변제하고 종결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 그 환가 사건은 배우자의 보증금이 한 3억 5천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1억 4천 정도가 대출이고요. 실제 배우자 명의로 2억을 갖고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배우자도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3억 5천. 그렇지만 뭐 채무자도 이제 경제활동을 동시에 했기 때문에 그 2억이라는 돈은 공동으로 형성한 걸로 봐서 각각 1억씩 나누고 1억에 대해서 이제 그 서울 면제재산 3,700만원, 집행재산 범위 보증금 3,700, 그 다음에 생계비 1,110만원인가요? 그거에서 4,800 정도 내면 5,200 정도를 환수를 해야 되는데 배우자의 어떤 그 기여도를 더 높게 왔습니다. 배우자가 10년 동안 소득이 충분해서 연 한 3,500에서 한 4,000 정도 소득을 올린 걸로 봐서 한 4,000 정도를 이제 채무자가 내는 걸로 해서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무자가 그 뭐 슈퍼 같은 걸 운영하다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던 중에 그게 압류가 돼서 가압류 내지 압류가 돼서 지금 공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환수하면 약 채권자들은 7,600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금하고 그 근로자들 임금이 밀린 게 많아서 일반 채권자들한테 갈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19건 중에서 한 8건 정도, 7건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건 정도가 이제 환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11일 날 선고됐는데, 이때 이제 19건이 됐는데, 8월 달에 이제 법원이 휴가고, 하절기 휴가기 때문에, 9건은 7월 달에 집행을 하고요. 10건은 9월 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8월 달, 요거는 이제 2달 만에, 제가 쭉 보니까, 대부분 면책 사건이고요. 요 이제 다음 달에 넘어가는 거는 한 6건 정도가 있습니다. 거긴 또 물려 있어요. 한과가. 이번 사건 중에서는 이제 한 건, 뭐 이거는 이제 아직 환가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상속과 관련돼서 그 채무자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부동산을 이제 매도한 것 같아요. 지인들한테. 아마 채무자하고 남동생이 좀 신용이 좀 문제가 되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일단 팔았는데, 잔금을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등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서에서는 이거는 상속을 면탈한 거다. 그래서 상속 등록을 먼저 등록세를 징구를 했어요. 그래서 상속세를 한번 내라. 왜냐면 돌아가신 분이 매매 계약은 생전에 냈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결국은 매매가 된 거거든요. 그럼 상속 먼저 하고 매매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등록 채무자의 어떤 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 분명히 201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17년도에 과세가 됐어요. 그 나중에 아마 세무서에서 아니면 저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상속 등록세를 내게 됐죠, 이분들은. 다만 그 상속 과정에서 그 집을 판 돈이 한 1억 4, 5천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게 누가 가져갔는지, 남동생이 다 가져갔다고 주장하면 남동생을 상대로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이거를 한번 이제 검토하기 위해서 일단 속행위 신청을 했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남동생도 지금 완전히 뭐 망한 수준이고 돈을 반환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고요. 재량 면책으로 하고 넘어가고, 근데 막 남동생이 좀 채무자보다는 살만하고 소득도 있고 재산도 있다. 그럼 지금 일부 반환해서 그 이익을 다 가져갔으니까요. 뭐 일부라도 좀 한가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애매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뭐 나머지 이제 두 건은 기존의 속행 사건 중에 이제 하나는 채무자가 한 2, 3년 정도를 워낙 그 1200만 원에 이제 화해를 했는데 납부를 하지 못해서 감액을 한 다음에 변경 화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연말 정도에는 이제 해결될, 그때도 안 되면 이제 어쩔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지금 상속재산 파산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뭐 자세하게 이제 면책 사례나 아니면 그 환가 사례에서 할 사안입니다만, 일단 상속재산 파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관제인이 뭐 매각 권한이 있다 그래도 근저당권자하고 준별채권자, 그 세입자죠. 그 대금을 다 갚을 그 정도 남기고서 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채권자들을 위한 제도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돈 한 푼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냥 종료하고 사건을 떼어버려야 되는데, 채무자는 또 나름대로 이거를 자기가 돈을 들여서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했는데, 이 절차 내에서 이제 근저당권자하고 일반 세입자 문제를 다 해결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근저당권자나 준별채권자도 임의경매, 강제경매 권한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돈 때문인지 몰라도 한 10년, 20년 걸리도록 해결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채무자가 이제 자기 독촉도 당하고 또 세금도 추징당하고 하니까 이제 골치가 아파서 이제 결국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절차 내에서 해결하려면 관제인이 형식적 경매 신청권을 행사를 해서 임의경매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근저당권 다 말소되고 세입자 다 말소되고 남은 채무는 다 면책 이제 깨끗한 상태에서 그 부동산이 매각이 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채무는 뭐 사실상 이제 상속재산 파산이지만 행사할 수가 없죠. 그럼 이제 모든 게 끝나고 남은 거는 이제 상속과 관련된 등록세만 채무자의 어떤 고유재산으로 내면 됩니다. 그 무성권이 없는 거기 때문에 현재 학설로. 그래서 지금 이제 경매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1100만, 7채이기 때문에 한 1200 정도 들어가는데, 뭐 경매 비용은 또 나중에 매각이 되면 우선 변제를 해주니까 그 신청인한테 반환을 하면 뭐 돈이 좀 묶이는 거죠. 한 1, 2년 동안. 그 다음에 관제인 보수는 기존에 30만원 예납이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판사님이 뭐 적정한 금액으로 100이면 100, 200이면 200, 300이면 300, 사건의 난이도라든가 관리, 업무 여러가지 특성상
이제 아마 그거는 판사의 재량으로 정해서 추납을 시키면 이 사건은 이제 그대로 형식적 경매로 종결이 되고 배당도 이제 경매법원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산법원에서는 채권조사에 실익도 없어요. 어차피 뭐 우리가 나눠줄 것도 아니고 그 실익도 없어서 경매법원에서 다 배당도 하고 유치권 문제도 거기서 다 뭐 알아서 낙찰자가 인수를 하든 리스크를 뭐 채무자가 아니 저 권리자 유치권 주장자가 철회를 하든 그건 이제 거기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제인은 전반적으로 그거를 관리하는 지휘자 입장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사건도 뭐 조만간 경매와 종결 당시에 이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이번에는 뭐 대부분 비슷하죠. 이제 주로 이제 보험금이 좀 있고요. 보험 그다음에 이제 뭐 상속은 여전히 이제 있고요. 이것도 상속이죠. 상속.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자의 어떤 영업 청산 과정에서의 문제가 된 사건. 그래서 보편 상자. 그게 대체적으로 뭐 시대를 불문하고 거기서 아마 다 개인 파산은 그 네 범위 4개에서 5개 범위에서 이제 환가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